글씨 쓰는 방법입니다. 오늘은 이제 글씨 쓰는 방법이 할 건데, 글씨 쓰는 명령은 몇 개 없어요. 유형 만들고, 글꼴의 유형을 만들고, 글씨를 쓰고, 글씨를 수정하고, 명령어 4개예요. 그 다음에 텍스트를 m텍스트로 바꿔주는 명령어. 이렇게 해서 총 5개입니다. 근데 글씨 쓰는 방법이 조금 어려워요. 쉽다면 쉽고 우리가 또 알아야 될 것들도 많고 그래요. 자, 첫 번째 여기 적어 놓은 대로 글씨를 쓸 때 원칙이 있습니다. 글씨 쓸 때 첫 번째 원칙은 고딕을 원칙으로 합니다. 이해되셨나요? 궁서나 굴림이나 혹은 손흘림체나 이런 것들 쓰시면 안 돼요. 그 인테리어 같은 경우는 손흘림체가 있어요. 특유의 서체가 있습니다. 그런 거를 제외하고는 절대로 아무거나 쓰시면 안 돼요. 보통 고딕체를 원칙으로 합니다. 왜 고딕체를 원칙으로 하냐면 도면을 읽을 때 글자가 이 도면을 읽는 사람 눈에 빨리 들어와야 돼요. 우린 그걸 가독성이라고 합니다. 가독성을 높이기 위해서 폰트를 다 통일시켜 놓는 겁니다. 글자를 다 통일시켜 놓는 거예요. 고딕체로 다 통일시켜 놓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시죠? 그 다음 두 번째, 누구나 다 가지고 있는 서체 쓰세요. 이 두 번째는 설계를 오래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알게 된 겁니다. 설계를 하다가 보니까 문제가 자주 발생해요. 이 폰트에 대해서, 글꼴에 대해서 에러가 많이 나요. 근데 그 에러가 어떤 에러냐면 글씨가 이렇게 물음표로 깨져서 나와요. 그런 에러들이 되게 많아요. 어떤 건 네모나게 나오기도 하고요. 어떤 건 물음표로 나오기도 하고요. 어떤 건 한자로도 나옵니다. 정말 심한 경우는 일본어나 러시아어로도 나와요. 그게 왜 그러냐면 바로 이 두 번째 때문에 그래요. 그 도면을 보내온 사람이 그 회사만의 특수한 폰트를 쓴 겁니다. 자기만의 특유의 서체를 쓴 거예요. 그러니까 내 쪽에서 읽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 포천시청에 가면은요, 포천시청에 가면 막걸리채라는 걸 배포를 해요. 들어보셨나요? 처음 들어보셨죠? 옛날에 80년대 때는 그 음주가, 그러니까 술을 빚는, 전통소주를 빚는 게 불법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게 이제 90년대 초반에 들어서면서 그게 합법으로 바뀐 거거든요. 그 당시에 제일 유명했던 막걸리가 뭐냐면, 포천에 가면 1동이 있고 2동이 있는데 거기 2동 막걸리가 굉장히 유명했었어요. 서울, 경기 쪽에는. 근데 이제 각 지역별로 이제 막걸리가 많이 만들어졌잖아요. 그러니까 포천에서 자기네 그 막걸리를 홍보하기 위해서 그 막걸리채라는 걸 개발해가지고 시청에서 무료로 배포를 합니다. 제가 여기 도면에다가 막걸리채를 썼어요. 그 여러분들한테 도면을 드리면 여러분들을 그러니까 컴퓨터에서 과연 그 막걸리채로 쓴 글씨가 제대로 읽어질까요? 못 읽는다는 거죠. 못 읽고 다 물음표로 찍혀 나오는 겁니다. 이해되시나요? 예를 들어서 제가 나는 고딕체를 썼습니다. 나는 고딕체가 네이버에서 배포하는 거죠. 여러분들이 없어요. 현재 컴퓨터에 나는 고딕체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캐드에서 도면을 오픈하면 물음표로 찍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회사마다 CI가 있고 BI라는 것이 존재해요. 우리 회사는 이 서체를 메인으로 쓸 거야. 우리 회사는 이 서체를 메인으로 쓸 거야. 이런 것들이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설계실마다 그런 게 또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설계실은 그러니까 HY 울릉도체를 써요. 그런데 우리는 울릉도체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 해당 도면을 읽을 때마다 물음표로 나오는 겁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회사마다 고유의 서체를 써버리면 다 물음표로 다 깨져서 나와요. 그럼 어떻게 해요? 누구나 다 가지고 있는 서체를 쓰면 돼요. 그러면 또 그런 것도 있어요. 그렇게 날라온 도면에 서체를
누구나 다 가지고 있는 서체로 바꾸면 돼요. 내가 가지고 있는 서체 중에 고딕체로 바꾸면 돼요. 이해되시죠? 그럼 누구나 다 가지고 있는 서체 중에 고딕이 하나 있습니다. 윈도우를 설치하면은요, 바탕, 굴림, 궁서, 그 다음에 하나가 뭐였죠? 이렇게 4개가 설치되죠? 그 중에 굴림체요. 굴림체 쓰시면 돼요. 굴림체가 고딕이거든요. 그래서 내가 굴림체를 써서 한글을 쓰고 그리고 도면 주면 물음표로 깨지는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꼭 기억해 두시면 좋아요. 이거 그러니까 도면을 받았을 때 한글이 다 물음표로 찍혔을 때 그거 찾아가지고 굴림체로 바꿔버리면 다 가독이 됩니다. 다 독해가 돼요. 자, 이해되시죠? 자, 또 하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저작권이요. 폰트에 대한 저작권이요. 저작권은 제가 뭐 더 이상 얘기 안 해도 아마 다 이해하고 계실 겁니다. 도면에 들어가는 글씨도 혹은 여러분들이 그걸 이용해서 어떤 출판물을 만들어냈을 때 그때 이제 반드시 저작권에 대한 문제가 나오죠. 설계하시는 분들은 이 저작권에 대해서 한두 번씩은 꼭 걸리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는 잘 알고 있으니까 그 저작권 프리 폰트를 쓰고 그 다음에 프로그램에 대한 저작권도 갖춰놓고 사용을 합니다. 근데 일반적으로는 다 그렇게 갖춰놓고 쓰지를 못하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 폰트를 쓰시면서 또 저작권도 신경을 써주시면 좋습니다. 자, 그럼 글씨를 써볼까요? 텍스트 한 줄 쓰기, M텍스트 여러 줄 쓰기. 먼저 텍스트입니다. 자, 텍스트는 여기 있어요. 어논테이트 탭에 있습니다. 바로 이 부분. 이제 탭으로 옮겨 나가는 거죠. 여기 있는 거 다 했거든요. 여기 있는 거 다 했거든요. 그래서 인서트 탭 건너뛰고 어논테이트 탭. 이 어논테이트 탭 첫 번째가 글자 쓰기입니다. 여기 눌러보시면 이제 스케일도 있고 레이어도 이렇게 존재합니다. 여기에 이제 폰트들도 있고 스타일도 있습니다. 자, 스타일 먼저 알아보도록 하죠. 텍스트 말고 스타일 먼저. 자, 스타일이요. 글꼴의 유형을 정의하는 명령어가 스타일입니다. 자, 스타일이라는 명령어를 쓰셔도 좋고요. 자, 여기 보시면 텍스트가 있죠? 그 오른편에 보시면 아래로 내려간 화살표 있죠? 이게 텍스트 스타일입니다. 디멘전이 있죠? 치수가 있죠? 아래로 내려간 화살표 있죠? 이게 디멘전 스타일입니다. 자, 여기 리더가 있죠? 지시선이 있고 아래로 내려간 화살표가 리더 스타일입니다. 테이블이 있네요. 여기 아래로 내려간 화살표가 테이블 스타일입니다. 스타일을 누르시면 돼요. 이렇게요. 그러면 이와 같은 스타일이 뜹니다. 자, 여기 보시면 뉴 버튼을 통해서 내가 스타일을 만들 수 있습니다. 뉴. 자, HG. 제가 이렇게 HG로 만들었습니다. 한글. 한이 H로 시작하죠? 글이 G로 시작하죠? 네, 그래서 HG, 한글. 자, 오케이. 그러면 이렇게 스타일이 하나 만들어집니다. 자, 그 다음에 오른쪽으로 갑니다. 여기 보시면 폰트가 이렇게 짜라락 나옵니다. 폰트가 짜라락 나와요. 이 폰트는 알파벳 순으로 되어 있는데 이렇게 위로 올리게 되면 여기 골뱅이 붙어 있는 서체들 보이시죠? 얘네는 간판처럼 이렇게 세로로 쓰는 글꼴입니다. 이해되셨나요? 골뱅이가 붙어 있는 글꼴은 세로로 쓰는 글꼴입니다. 쓰면 안 돼요. 그럼 어디로 가느냐? 이렇게 밑으로 내려갑니다. 밑으로 쭉 내려가다 보면 이렇게 Z자 밑으로. 그럼 비로소 여기에 골뱅이가 없는 한글이 나오죠. 바로 여기서 쓰면 됩니다. 굴림이나 저는 맑은 고딕 쓰겠습니다.
그러면 폰트 스타일, 뭐 볼드, 이탈릭, 레귤러, 신, 뭐 엑스트라 볼드 이런 것들이 여기 있겠죠. 자, 레귤러. 자, 여러분들도 이렇게 한번 맞춰보시죠. 사이즈는 안 씁니다. 여기에 글자의 높이를 맞출 수 있잖아요. 여기다 글자의 높이를 맞추게 되면 앞으로 우리가 쓸 텍스트나 M텍스트에서 글자 높이가 고정이 돼 버립니다. 제가 여기다 10mm라고 썼어요. 그럼 글자 높이가 10mm로 고정이 돼 버립니다. 그래서 얘를 쓰시면 안 돼요. 우리가 도면을 쓸 때 작은 글꼴, 중간 글꼴, 큰 글꼴, 뭐 조금 더 가면 아주 큰 글꼴 이렇게 쓸 수 있단 말이죠. 근데 여기다가 10mm로 써버리면 그게 안 되는 거예요. 무조건 다 10mm로 들어가 버립니다. 그래서 사이즈는 선택하지 않고 밑으로 내려갑니다. 여기 이펙트도 잘 안 써요. 여기 이제 미리 보기가 왼쪽 하단에 있는데 업사이드 다운을 누르면 글씨가 위아래로 뒤집어집니다. 백워드는 미러처럼 대칭된 걸 말하고요. 위드 팩터는 장평을 말합니다. 자, 자간이라는 건 뭔가요? 글자와 글자 사이의 간격을 자간이라고 합니다. 줄간은 줄과 줄 사이의 간격이죠. 그럼 장평은 뭘까요? 글자의 가로 비율이요. 가로 비율을 크게 할 거냐, 줄이게 할 거냐. 이걸 장평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2라고 했어요. 그러면 가로 비율이 2배 넓어진 거 보이시나요? 다시 볼까요? 0.5. 가로 비율이 0.5로 줄어드는 거 보이시죠? 높이는 고정입니다. 높이는 고정인데 뭐만? 가로 비율만 바뀝니다. 자, 보세요. 자, 화살표 여기다 갖다 놨죠? 자, 2배. 어떤가요? 똑같이 높이가 똑같은 거 맞죠? 자, 1.5, 1배, 그러니까 1이라고 해보죠. 어떤가요? 똑같은 거 맞나요? 네. 높이는 똑같아요. 높이 똑같은데 뭐만? 장평만 바뀌는 겁니다. 가로 비율만. 오빌크는 기울기란 뜻입니다. 오빌크라는 단어가 기울다란 뜻이에요. 예를 들어서 15도 그러면 글씨가 15도 기울어진 거 보이시죠? 자, 이렇게 4개 한번 해보시죠. 자, 근데 여기 버티컬이라는 게 하나 비활성되어 있을 겁니다. 버티컬이 비활성되어 있죠. 그죠? 요거는 특수한 서체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 보시면은요, 서체들 중에 쭉 내려가면 여기 shx 서체 보이시나요? 뭐뭐뭐뭐.shx로 끝나는 서체들. 요게 뭐냐면 오토캐드 전용 서체입니다. 이걸 또 다른 말로 뭐라고 부르냐면 빅폰트라고 합니다. 얘를 선택하게 되면 이렇게 유즈 빅폰트를, 즉 다시 말해서 빅폰트를 쓰시겠습니까? 라는 뜻으로 받아들입니다. 이걸 체크하게 되면 여기에 윈도우 서체가 다 빠집니다. 오토캐드 전용 서체만 딱 붙어요. 이때 여기에 보시면 얘네들이 이제 주요 빅폰트들인데 여기 맨 아래로 내려가면 WH로 시작하는 글꼴들 있죠. 요게 한글이 지원이 되는 오토캐드 서체입니다. 이해되셨나요? 제가 아까 이야기했었는데 한글이 깨지면 그러니까 글꼴이 깨져서 나오면 뭘로 바꾸라고요? 굴림으로 일단 바꿔보세요 라고 했잖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바뀌는 게 있어요. 바로 이렇게 돼 있는 경우. 이렇게 빅폰트로 선택되어 있는 경우가 안 바뀝니다. 빅폰트는 빅폰트로 바꾸셔야 돼요. 이해되셨나요? 오토캐드 전용 서체는 오토캐드 전용 서체로 바꿔야 되고 윈도우 서체는 윈도우 전용 서체로 바꿔야 됩니다. 무슨 뜻인지 이해되시죠? 이렇게 되면서 에러가 난 것들이 있어요. 그러면 이 빅폰트로 들어가서 맨 아래로 내리면 WH로 시작하는 글꼴이 있습니다. 얘네들이 한글을 지원하는 빅폰트입니다. 얘네들을 선택하시면 돼요. 아무거나. 자, 그리고 이렇게 txt.shx죠. 얘를 선택하고 나면 비로소 버티컬이 활성화됩니다. 이렇게 세로 쓰기 글씨예요. 세로 쓰기 글씨입니다. 요거 빅폰트에만 해당하는 내용입니다. 윈도우 서체는 해당이 안 돼요. 자, 한번 해보시죠. 그럼 다시 봅시다.
다시 이렇게 저는 맑은 고딕으로 다시 선택해 놨어요. 저는 빅폰트 쓰는 거 별로 안 좋아해서 다시 맑은 고딕으로 바꿔놨습니다. 자, 어플리 적용하고 클로즈. 그러면 이제 적용이 끝나게 됩니다. 여기 보시면은요, 바로 여기서 스타일을 쉽게 바꿀 수 있습니다. 이렇게 내가 만든 스타일을 여기서 이렇게 쉽게 바꿀 수 있어요. 그 다음에 글자 크기 여기 나와 있네요. 2.5mm로 고정되어 있네요. 그리고 여기 눌러보시면 싱글라인 텍스트, 멀티라인 텍스트 이렇게 두 가지 옵션이 있고요. 텍스트는 싱글라인 텍스트고 M텍스트는 멀티라인 텍스트의 약자입니다. 멀티라인 텍스트 다시 말하면 여러 줄 쓰기, 싱글라인 텍스트 한 줄 쓰기. 먼저 싱글라인 텍스트입니다. 그러면 여기 이렇게 나와요. 지금 현재 글꼴은 HG로 선택되어 있고 글자의 높이는 2.5mm며 저스티피, 요거 저스티피케이션의 약자입니다. 자리 맞춤. 자리 맞춤이 왼쪽 정렬로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아래 한글이나 MS 워드를 다 써요. 그죠? 보시면 뭐 왼쪽 정렬, 오른쪽 정렬, 중간 정렬 이런 거 쓰죠? 근데 오피스를 보면 텍스트 상자를 만들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정렬 방식이 또 나오죠. 왼쪽 위 정렬, 그러니까 중간 위 정렬, 오른쪽 위 정렬, 뭐 그런 총 9가지 정렬 나오죠. 네, 얘도 그렇게 9가지 정렬이 존재합니다. 자, 그 다음에 텍스트 스타트 포인트 시작점이고 자리 맞춤과 스타일을 이렇게 바꿀 수 있습니다. 자, 시작점을 제가 클릭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글자 높이를 물어봐요. 2.5mm. 자, 엔터. 로테이션 앵글, 글자를 이렇게 회전시킬 수 있습니다. 0도, 그냥 엔터. 그러면 이와 같이 2.5mm 글씨가 만들어집니다. 자, 근데 가만히 보시죠. 분명히 텍스트는 싱글라인 텍스트라고 했습니다. 한 줄 쓰기라고 그랬어요. 그죠? 근데 지금 어떻게 됐나요? 자그마치 4줄이나 썼네요. 그죠? 자, 엔터 한 번 더. 그러면 얘가 이렇게 한 줄로 다 바뀌게 됩니다. 편의상 여러 줄을 쓰는데 명령어가 종료가 되면 다 한 줄로 다 끊어지게 되는 거죠. 자, 한번 해보시죠. 텍스트 시작점 지정하고 엔터. 자, 다시 한번 제가 글씨를 씁니다. 자, 글씨가 제가 막 이렇게 이상하게 썼어요. 근데 거꾸로 백스페이스를 누르면 어떻게 돼요? 거꾸로 수정되는 거 보이시죠? 자, 여기까지 글씨를 썼습니다. 근데 명령어를 종료하기 위해서는 엔터 2번 눌렀죠. 컨트롤 키를 누른 상태에서 엔터. 그러면 한 번에 종료됩니다. 자, 한번 해보시죠. 텍스트. 자, 글자 크기를 한번 바꿔보죠. 5mm. 그 다음에 각도도 바꿔보겠습니다. 30도. 그러면 글자가 커지고 어떻게 되나요? 글자가 기울어져 버렸죠. 그죠? 글자 한자를 기울이는 게 아니고 문장을 이렇게 로테이트 시키는 겁니다. 이렇게요. 문장을 돌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 로테이트 명령어로 다시 마이너스 30도 그러면 원래대로 되돌아옵니다. 자, 한번 해보시죠. 우리가 글자를 쓸 때 이렇게 특수문자들이 존재합니다. 이 특수문자들을 기억해 두셔야 돼요. 특히 이렇게 3개의 특수문자는 꼭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요 3개.
C를 누르게 되면 이렇게 파이 기호가 나옵니다. 센터, %D는 디그리, 각도, %P는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영어를 외워두고 쓰시면 좀 편해요. %C는 센터, %D는 디그리, 각도, %P는 플러스 마이너스입니다. 자, 보세요. 텍스트 시작점 지정하고, 다시 2.5mm 0도, 원의 직경은 %C, 파이로 바뀌는 거 보이시나요? 50mm 이고요. 각도는 45 %D 이고요. 오차 범위는 %P 0.23입니다. 자, 한번 써보시죠. 자, 이렇게 특수 문자 말고도 여러 가지 특수 문자들이 있는데, 자, 이런 식으로요. 아랫줄 긋기요. 여기 보시면 제가 3개 더 적어놨어요. 언더라인, 밑줄, 오버라인, 윗줄, 취소선, 스트로크, 이렇게 더 있습니다. 자, 여기다 써보죠. %U, 다시 한번 %U, 다시 %O, %O, %K, 자, 어떤가요? 언더라인, 오버라인, 스트로크, 취소줄 그려지는 거 보이시죠? 사용하실 땐 이렇습니다. 처음 시작할 때 한 번 쓰시고 끝날 때 한 번 더 쓰시면 돼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여기 같은 경우 %U를 먼저 시작하고 그 다음에 동해까지 쓰고 %U를 쓴 겁니다. 처음 %U는 시작, 그 다음 두 번째 %U는 종료. %O, 다시 %O 이런 식으로 쓴 겁니다. 자, 한번 써보시죠. 글자의 크기를 좀 보자고요. 우리가 계속 2.5mm를 썼는데 도면에 사용하는 글자, 작은 글자는 대략 여긴 1.8이라고 했지만은 한 1.5mm부터 써요. 1.5mm에서 한 3mm 정도? 대략 작은 글자를 이렇게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중간 글자는 작은 글자에 한 곱하기 2를 하시면 돼요. 1.5에 곱하기 2 하니까 3mm, 3에 곱하기 2를 하니까 6mm, 이 정도 쓰시면 돼요. 3에서 6 혹은 4에서 6 이 정도 돼요. 큰 글자는 다시 여기서 2배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결정하시면 돼요. 저 같은 경우는 작은 글자를 2mm를 기준으로 씁니다. 암산하기도 쉽고, 그리고 2mm보다 작으면 노안이 오신 분들은 도면 읽기가 참 힘들어요. 특히 현장은 이렇게 밝지 못해요. 어두워요. 근데 작업반장님들이 대부분 다 50대, 60대죠? 물론 그보다 더 연세가 많으신 분들도 계세요. 근데 이분들이 일을 하다가 말고 도면을 보는데 이게 안경 바꿔 쓰고 다시 또 보이네 안 보이네 이러고 그럼 이제 힘든 거죠.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저는 그래서 마지노선이 2mm라고 생각하고 2mm보단 작게 쓰진 않거든요. 근데 어떤 분들은 2mm보다 더 작게 쓰시는 분들도 계세요. 현장에 계신 분들이 젊은 분이라면, 노안이 오지 않은 젊은 분들이라면 한 1.5mm 쓰셔도 크게 문제되지 않아요. 근데 현장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좀 연세가 있고 노안이 오고 그러면 글자를 좀 크게 써주는 게 좋습니다. 자, 이렇게요. 제일 중요한 건 이겁니다. 축척이 1대 80입니다. 축척이 1대 80이에요.
그러면 글자는 저는 2mm를 기준으로 해서 써요. 그러니까 2, 4, 6, 8 이런 식으로 씁니다. 이해되시죠? 지금 여기 적어 놓은 것처럼 2, 4, 8mm를 쓰는데 축척이 80이에요. 그러면 2 곱하기 80. 그래서 160mm짜리 글씨를 써야 됩니다. 작은 글씨 같은 경우는 4판 32, 320mm짜리 글씨를 써야 되고 큰 글씨는 88은 64, 640mm짜리 글씨를 써야 합니다. 이해되셨나요? 자, 보세요. 제가 렉탱글 420,297 옵셋 10mm. 자, 그 다음 스케일 80배 80배 키웠죠? 지금 이제 80배 커진 도면입니다. 여기다 글자를 쓸 겁니다. 작은 글자는 안 보일 테니까 큰 글자를 보겠습니다. 88은 64, 640mm요. 텍스트 시작점 지정하고 글자 크기 물어보죠. 640. 어떤가요? 글자가 보이나요? 자, 이 정도의 크기로 보입니다. 이렇게요. 축척에 맞추어서 축척에 맞춰서 종이가 커졌어요. 그럼 문자도 커져야 됩니다. 얼마만큼요? 축척만큼요. 이해되셨나요? 자, 한번 해보시죠. 텍스트 자, 2.5mm 글씨를 썼습니다. 이 글씨를 쓰게 되면 그립이 하나 이렇게 나오게 돼요. 그립이 하나 나옵니다. 요 위치가 뭐냐면 방금 글자를 시작하는 위치를 찍었잖아요. 그 위치입니다. 요 위치가 뭐냐면 인설션이라는 위치입니다. 인서트라고 하는 위치인데 오스냅에 보면 인서트라는 오스냅이 있습니다. 여기 나온 글자, 오늘 배우는 글자, 다음 시간에 배울 블록의 삽입점입니다. 블록이나 글자의 삽입점, 그게 인설트예요. 라인, 자, 인설트 어디 갔을까요? 자, 여기 있네요. 그리고 문자를 클릭하게 되면 이렇게요. 문자를 클릭하게 되면 이렇게 인서트 포인트를 찾아주게 됩니다. 여기가 인서트 포인트가 됩니다. 이렇게요. 자, 한번 해보실까요? 이번에는 이렇게 해보죠.
그 다음 또 보실까요? 텍스트, justify, 그 다음에 보시면 여기 얼라인 건너뛰고 미들이요. 미들이라는 게 있습니다. 얼라인과 피트가 함께 보는 거고요. 미들은 따로 봅니다. 원래 이 미들과 센터를 같이 봐야 돼요. 둘 다 가운데 정렬입니다. 두 개 다 가운데 정렬이에요. 자, 그런데 차이가 있습니다. 어디서 차이가 나냐면 표를 그려 놓으면 차이가 나요. X라인, 옵셋 8mm, 옵셋 30mm. 자, 제가 표를 이렇게 간단하게 그려봤습니다. 자, 여러분들도 하나 간단하게 그려보시죠. 제가 이렇게 대각선으로 선을 그려놨습니다. 둘 다 가운데 정렬이기 때문에 가운데 점을 찍을 거예요. 텍스트, justify, center, 그리고 이렇게 미드 포인트를 지정합니다. 글자 높이 5mm, 자, 품번, 자, 이렇게 나오네요. 라인, 미드 포인트를 기점으로 해서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런데 텍스트, 미들, 자, 미드 포인트, 자, 똑같이 품번이라고 했습니다. 자, 5mm 품번 어떤가요? 이렇게 중간중간 정렬된 거 보이시나요? 미드 포인트를, 얘는 센터예요. 그러니까 글자 베이스 라인, 기준선의 중간에 걸린 거고, 미들은 이 글자의 중간, 높이의 중간, 이해되시나요? 가운데 정렬이라고 하죠. 미들 센터. 그게 바로 미들의 위치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표에다가 글씨를 쓸 때는 센터를 쓰시면 안 되고 미들을 쓰셔야 됩니다. 이해되시죠? 자, 한번 해보실까요? 자, 다시 한번 또 보십시다. 텍스트, justify, 이번엔 얼라인하고 피트입니다. 얼라인과 피트는 좀 차이가 있는데 이런 식으로 보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여기서 80mm, 그 다음에 다시 한번 80mm, 그 다음에 높이는 5mm, 80에 5mm, 80 이렇게 그렸습니다. 80mm, 여기 5mm, 80mm 이렇게 그렸어요. 자, 한번 그려보시죠. 텍스트, justify, 얼라인입니다. 얼라인은 문장의 길이를 고정시키는 겁니다. 시작점, 끝점, 이 두 점 사이에다가 글씨를 쓰겠다는 겁니다. 자, A, 글자가 대문자만 하죠. 대문짝만 하죠. 왜 그러냐면 이 두 점, 시작점에서 끝점까지 글자 하나를 쓴 겁니다. 그러니까 글자의 높이가 어떻게 돼요? 커져버린 겁니다. 완전히 다 맞춰야 되거든요. B. 그러면 계속 글자를 쓰다 보면 어떻게 돼요? 글자가 조그맣게 바뀝니다. 이렇게 글자의 높이가 자동으로 조절되는 것, 그게 얼라인입니다. 자, 한번 해보시죠. 자, 이번에는요.
자, 그 다음 또 보실까요? 제가 라인을 좀 이렇게 그렸고요. 그 다음 텍스트 justify, 그 다음에 TLT, CTR, MLMC, MR, BLBC, BR입니다. 제가 아까 초반에 설명드렸죠. 글자의 높이, 그러니까 글자의 자리 맞춤이 총 9군데가 있다고. 그죠? 네, 이렇게 해요. TLT, CTR, 탑 레프트, TL, 그 다음 TC, 탑 센터, TR은 탑 라이트, ML은 미들 레프트, MC는 미들 센터, MR은 미들 라이트, 그 다음 BL은 바툼 레프트, 바툼 센터, 바툼 라이트, 이렇게 됩니다. 자, 이해되셨죠? 근데 이제 중요한 이야기를 하나 할까 합니다. 뭐냐면 이 센터와 미들과 미들 센터의 위치, 그 다음 레프트와 라이트, 그 다음 BL과 BR에 대한 위치가 영문자는 조금씩 다릅니다. 특히 영어 소문자가 달라요. 자, 보세요. 제가 일단은 레프트로, 다시요. 뭐 TLT, CTR 한번 써보죠. TL 탑 레프트죠. 2.5mm. 그냥 간단하게 A, B, C, D라고만 써봤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왼쪽 상단이 이렇게 기준이 됩니다. 그 다음 텍스트 justify, TC는 탑 센터의 약자인 거죠. A, B, C, D, E, F, G. 그러면 이렇게 중간이 정렬이 됩니다. 그 다음 TR은 오른쪽이죠. A, B, A, B, C, D, E, A, B, C. 어떤가요? 오른쪽 위에가 정렬이 됐죠. 뭐 이건 어렵지 않아요. 네, 넘어가도 돼요. 자, 다시 봅니다. 텍스트, 이번엔 ML, MC, MR입니다. 미들 레프트. 자, 이게 미들 레프트고요. 그 다음 미들 센터, 그 다음 미들 라이트, 자, 차이점 이해되시나요? 뭐 특별한 내용은 없죠? 자, 다시 또 봅니다. 이번엔 BL 바텀 레프트죠. 그 다음 바텀 센터, 그 다음 바텀 라이트. 자, 이해되셨나요? 다시 보겠습니다. 카피. 자, 텍스트 레프트, 다시 봅니다. 센터, 다시 봅니다. 미들. 자, 아주 미묘하게 조금씩 바뀐 거 보이시나요? 얘 미들이고요. 얘는 ML, MC, MR이고요. 얘는 BL, BC, BR이고요. 얘는 레프트, 센터, 미들입니다. 위치가 다른 거 보이시나요? 바툼하고, 원래 바툼 라인하고 레프트 센터의 라인이 같아야 돼요. 그죠? 근데 달라요. 영어 소문자가 이래요. 영어 대문자 이런 거 없고요. 한글 이런 거 없습니다. 이해되시죠? 뭐가 다른 거냐면 글자에는 이렇게 베이스 라인이라는 게 존재합니다. 이해되셨나요? 이 베이스 라인에 레프트, 센터, 라이트가 존재합니다. 자, 제가 칠판에다 써서 알려드릴게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그려놨습니다.
다시 설명하면 여기가 기준선, 베이스 라인이고 여기가 탑 라인이고 미들 레프트, 미들 센터, 미들 라이트는 바로 이렇게 탑 레프트와 레프트 이 중간에 위치합니다. 여기에 ML, MC, MR이 존재하는 거고 그리고 이 G자 아래로 있는 게 바툼 라인이고 우리가 봤던 미들은 이 전체 높이의 중간, 이 전체 길이의 중간인 위치에 미들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제가 따로 적어 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위치를 잘 기억하시면 돼요. 자, m텍스트는 이렇게 영역을 지정해 주시면 돼요. 클릭. 그리고 그 안에 글씨를 쓰시면 됩니다. 이렇게요. 얼마든지 사이즈는 이렇게 얼마든지 키울 수 있습니다. 키우거나 혹은 줄이거나 얼마든지 가능해요. 텍스트가 쉬운 점은 바로 이런 겁니다. 글자의 크기를 바꿀 수 있습니다. 이렇게요. 글자의 크기 바뀐 거 보이시죠? 글꼴도 내 마음대로 바꿀 수 있어요. 글자의 색상도 바꿀 수 있어요. 이탈릭체로 줄 수도 있고 언더라인 줄 수도 있고 혹은 이렇게 내 마음대로 줄 수 있습니다. 스트로크, 취소선 그려줄 수도 있고 오버라인 줄 수도 있고 우리 여지껏 어렵게 했지만 텍스트를 이용하면 아주 쉽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특수문자요? 네, 특수문자 줄 수 있어요. 여기 보시면 심볼이라고 있죠? 여기 디그리 그 다음에 플러스 마이너스 그 다음 센터 그 다음에 이제 기타 almost equal 대략 비슷합니다. 뭐 앵글 각도입니다. 뭐 이런 여러 가지 우리가 많이 사용하는 건축 기호라든지 이런 기호들을 여기서 넣을 수도 있습니다. 이건 특별히 설명하지 않더라도 쉽게 사용하실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리고 맨 끝에 클로즈를 누르셔도 되고 컨트롤 엔터 누르셔도 되고. 자, 한번 해보시죠. 그 다음에 보시면 이제 텍스트 에디트라는 명령어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러니까 글꼴을 수정할 때 쓰는 명령어가 텍스트 에디트입니다. 단축 명령어로 그러니까 ed라고 쓰시면 돼요. 에디트. 그 다음에 클릭. 그러면 클릭한 게 m텍스트면 m텍스트 환경으로, 클릭한 게 텍스트면 이렇게 텍스트 환경으로 들어갑니다. 한번 해보시죠. 근데 글씨도 이거 더블 클릭하셔도 돼요. 그러면 바로 수정됩니다. 더블 클릭하시면 돼요. 그러면 바로 이렇게 수정이 됩니다. 더블 클릭하셔도 되고 혹은 텍스트 에디트, 즉 에디트 명령어 쓰셔도 되고 편하신 대로 수정해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우리가 방 표시를 할 때 이렇게 해요. 렉탱글, 그 다음 텍스트 저스티피케이션 미들, 그 다음에 방, 이거 너무 작네. 스케일. 이제 우리가 건축에서 그 실을 구별할 때, 실명을 표시할 때, 다시 말하면 해당 공간에 이름을 표기할 때 이런 식으로 표기하는데 렉탱글을 그리고 이렇게 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근데 이렇게 하지 마시고 이런 식으로 하시면 됩니다. m텍스트 영역 지정하고, 자, 글자 크기, 그 다음 자
그 다음에 미들 센터. 자, 여기까지 썼죠. 그 다음에 컨트롤 숫자 1을 누릅니다. 그러면 여기에 텍스트 프레임이라는 게 들어와 있습니다. 요걸 yes로 고치면 이렇게 테두리가 들어갑니다. 한번 해보실까요? 크기도 마찬가지예요. 이 사각형의 크기를 조절할 때는요, 여기 그립을 이용해서 그립을 움직여 보세요. 그러면 이렇게 크기가 커지기도 하고 크기가 이렇게 줄어들기도 합니다. 이런 식으로 완전 줄어들지는 않아요. 잘못되면 이런 식으로도 나와요. 너무 확 줄이시면 안 돼요. 이걸 너무 줄여놔서 그래요. 자, 한번 해보시죠. explode 명령어 기억하시죠? 분해하기. 자, explode. 그러면 이렇게 따로따로 떨어져 버립니다. 떨어져요. 이렇게. 그럼 얘는 뭐가 되냐면 텍스트가 돼 버립니다. 싱글라인 텍스트가 돼요. m텍스트를 분해하면 싱글라인 텍스트가 됩니다. 이 싱글라인 텍스트에는 텍스트 프레임이 없습니다. 이렇게 싱글라인 텍스트를 다시 m텍스트로 바꾸고 싶어요. 그게 바로 텍스트 to m텍스트입니다. 자, 텍스트 to m텍스트 그리고 선택하고 엔터. 그러면 이렇게 m텍스트로 바뀌게 됩니다. 자, 근데 지금 제가 선택해 놨잖아요. 여기 보시면 컨텐츠 내용 나와 있고 글꼴 나와 있고 justify 탑 레프트인데 여기서 탑 센터로 이렇게 고쳐줄 수 있고 그 다음 라인 간격이라든지 회전 값이라든지 글자 크기라든지 굳이 수정하지 않더라도 수정 명령으로 들어가지 않더라도 여기서 얼마든지 고쳐줄 수 있습니다. 다시 yes. 그럼 다시 바뀌는 거 보이시나요? 자, 한번 확인해 보시죠. 이 도면을 그리고 여기에 글씨도 쓸 거고 패턴도 집어넣을 겁니다. 몇 번 해야 돼요? 넣다 뺐다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여기다 가구를 넣을 건데 가구를 넣게 되면 해치를 다시 넣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 번 해야 되니까 편한 마음으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뭐 어떤 게 편할까요? X라인 그 다음 중심선 하나 만들고 그 다음 단면선 하나 만들고 중심선은 빨간색 중심선은 빨간색 단면선은 노란색. 자, 중심선은 센터. 자, 그 다음 오늘 문자 배웠으니까 문자 텍스트 문자는 초록색. 자, 저는 이렇게 만들어 봤습니다. 자, 레이어를 하나 만들어 보시죠. 저는 이렇게 레이어를 만들어 봤어요. 여러분들도 편하신 대로 만들어 보시면 좋겠습니다. 중심선, 문자, 단면선. 자, 마감선도 하나 만들어 볼까요? 피니시. 마감선은 파란색으로 하겠습니다. 자, 만들어 보시죠. 그 다음 중심선을 이용해서 그려야 되겠죠? X라인 0도 90도 옵셋 4200 다시 옵셋 1800 다시 옵셋 1900 4500. 자, 트림해서 아래쪽 싹 지우고 다시 옵셋 4300 2400 3000.
자, 트림에서 나머지 다 정리하면 됩니다. 이때 여길 기준으로 해서 아래쪽은 지우고요. 자, 옵셋 1300, 다시 옵셋 3300, 4000, 3600. 14,000. 뭔가 잘못 그렸네. 아, 여기가 잘못 들어갔군요. 자, 저는 다시요. 여기서부터 잘못됐네요. 디스턴스 1900, 네, 1800, 네, 옵셋 1600, 1900, 4500. 여기까지네요. 이렇게 생겼네요. 옵셋 1300, 트림, 다시 옵셋 3300, 다시 4000, 3600. 자, 마지막 디스턴스로 거리만 확인. 네, 1800 맞네요. 자, 옵셋 2100, 1200. 자, 이 부분은 이렇게 하시면 돼요. 여기 라인 끝에서 끝으로 그리고 미드 포인트에서 이렇게 내리시면 충분합니다. 그러면 이런 모습이 완성이 되겠죠. 자, 여기까지 한번 그려 보시죠. 그 다음엔 어떻게 할까요? 옵셋을 통해서 벽체를 만드셔도 괜찮아요. 멀티라인을 좀 쓰실 수 있으면 멀티라인을 이용해서 만드셔도 되고, 나는 멀티라인이 전혀 이해가 안 되는데, 그러면 그냥 옵셋 하시면 돼요. 이해되시죠? 자, 옵셋 할 간격을 제가 적어 드릴 테니까 기억해 두세요. 내벽입니다. 내벽은 200mm예요. 그러니까 중심선 기준 양쪽으로 100mm씩. 외벽입니다. 외벽은 420mm입니다. 중심선 기준 안쪽으로 100mm, 바깥쪽으로 순서대로 100mm, 120mm, 다시 100mm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총 420mm가 되는 거예요. 자, 이해되시죠? 이걸 그냥 옵셋 필렛 하셔도 괜찮아요. 그게 가장 많이 사용하는 방법이고 가장 쉬운 방법이기도 합니다. 근데 만약에 내가 M라인을 쓸 수 있어요. 그럼 M라인을 이용하시면 선 그리는데 조금 편리할 겁니다. 저는 M라인을 써볼 겁니다. MS 스타일, 자, New, W200, 선택하고 100mm, 선택하고 마이너스 100mm, 다시 New, W420, 자, Add 두 개, 하나는 220, 하나는 320. 자, 그리고 OK. 자, 세커런트하고 OK. 단면을 선택하고 M라인. 자, 저스티피케이션 제로, 스케일 1.
그리고 바깥쪽만 이렇게 돌리면 됩니다. 0이 들어갔네요. 다시 ML 스타일 모디파이. 네, 0이 들어가 있네요. 마이너스 100. 아니, 마이너스 100이래. 플러스 100이죠? 다시 M9. 마지막은 클로즈. 다시 M9 스타일 W200. 그 다음 ML 에디트 머지티 남길 부분과 통과할 부분을 순서대로 선택하시면 돼요. 자, 저는 이렇게 만들어 봤습니다. 여기까지 만들어 보시죠. 이제 우리가 이제 지난 시간에 공부한 대로 이제 계구부를 먼저 만들어야 됩니다. 자, 이렇게요. 중간점에서 선을 그리는 겁니다. 라인, 미드 포인트에서 이렇게 선을 그립니다. 여기는 창문이죠. 자, 보시죠. 여기 안방이라고 써 있고 여기 창문이죠. 그러니까 자, 이런 경우 창문은 1200을 쓰겠죠. 옵셋 600mm. 자, 그 다음 트림. 중심선을 제외하고 이렇게 트림 하시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 한번 해보시죠. 그 다음에 이제 무엇을 하냐면 요 부분이 단열재예요. 단열재가 벽 끝까지 가지는 않습니다. 중간에 이렇게 딱 끊어야 돼요. 요 간격이 얼마냐면 100mm입니다. 벽돌 한 장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벽돌 한 장의 폭이 100mm입니다. 그래서 여기를 이렇게 나눕니다. 옵셋 100mm. 그리고 이 끝단을 처리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그냥 이렇게 끊어버리는 겁니다. 이게 첫 번째 방식이고 두 번째 방식은 이렇게 끊는 겁니다. 이렇게 방식이 두 가지예요. 두 가지 방식이 존재합니다. 이 방식도 쓰고 이 방식도 써요. 우리 과제물은 현재 이 방식으로 되어 있죠? 이게 무슨 의미냐면 여기까지가 철근 콘크리트입니다. 시공을 하는 순서상 보면 철근 콘크리트가 먼저 만들어지죠. 철근 콘크리트 벽이 세워지고 그 다음에 거기에 단열재가 이렇게 붙겠죠. 그러니까 철근 콘크리트 벽을 먼저 만들고 그 다음에 단열재를 세우고 단열재가 그러니까 보이지 않도록 마감으로 이렇게 마감벽을 쌓는 거죠. 이렇게 그리면 이건 시공 순서상 그린 거고 요거는 그냥 약식으로 그린 겁니다. 이해되셨나요? 두 가지 다 써요. 자, 그러면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창문 계구부가 또 어디 있나요? 자, 여기 거실이네요. 우리 거실창도 그려봤습니다. 자, 라인, 자, 미드 포인트 체크하고 옵셋 1200.
트림, 다시 옵셋 100mm, 편하신 대로, 요 끝단은 여러분들 편하신 대로 옵셋 100mm, 저는 교재대로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욕실은 일단 넘어가고 여기 방문이 있네요. 자, 라인 옵셋 옵셋 600mm, 트림, 다시 여긴 주방이니까 넘어가고 라인 옵셋 600mm, 트림, 다시 옵셋 100mm, 트림, 자, 다시 마지막으로 100mm, 그리고 트림, 그러면 창문과 관련된 주요 개구부는 다 했습니다. 자, 여기까지 한번 만들어 보시죠. 창문의 크기 보이시나요? 화장실의 경우 900에 600, 되게 작은 거 쓰죠? 주방 환기창 1200에 450, 1200에 900입니다. 자, 화장실 창문이 900이에요. 그러니까 여기가 화장실이잖아요. 이 부분 라인 옵셋 450, 자, 트림, 다시 옵셋 100mm, 다시 한번 트림, 다시 한번 또 트림, 그 다음 여기도 화장실이죠. 옵셋 450mm, 트림, 옵셋 100mm, 다시 한번 또 트림. 그러면 화장실까지 됐네요. 자, 화장실까지 한번 만들어 보시죠.